폐 기능을 많이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고주파 열 치료. 시술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본원을 비롯한 국내 소수 병원에서만 시술되고 있습니다. 완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그리고 힘든 항암 치료를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강북 삼성병원 교수들이 함께 모여 전하는 의학 정보 시간, 닥터 톡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톡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폐 전이암을 치료하는 고주파 열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이 폐로 전이가 될 경우 폐절제술과 방사선 치료가 일반적으로 이뤄지는데요. 하지만 폐절제술을 시행하면 폐 기능이 감소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는 치료 부위에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강북 삼성병원에서는 폐 전이암 치료에 고주파 열 치료술을 다학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폐 전이에 있어 고주파 열 치료의 뛰어난 효과를 분석한 강북 삼성병원의 최근 연구는 아시아 태평양 임상암 학회지에 게시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고주파 열 치료술은 수술이 어려운 간, 폐, 신장의 악성 종양 수술의 대체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학제에 참여하고 위 연구를 시행한 강북 삼성병원 교수님들과 함께 고주파 열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장암의 항암 치료를 맡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구동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를 맡고 있는 외과의 김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 종양학과 이준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폐 전이암의 고주파 열 치료술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학과 홍현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폐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는 강북 삼성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강두영입니다. 네, 각 과별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대장암이 폐에 전이가 되면 많이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외과 김영욱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대장암이 진단되고 나면 환자분들이 처음 질문하시는 것이 본인이 몇 기인지를 물으시거든요. 네. 대장암인 경우에는 폐전이가 오면 4기로 보통 보거든요. 네. 4기라고 하면 폐나 간 이쪽으로 전이가 된 거를 말하는데, 보통 대장암인 경우에는 제일 많이 전이가 되는 부위가 간 쪽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전이가 되는 부위가 폐입니다. 보통 전이가 있다고 하면 4기암, 4기라고 하면 말기암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조속한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생명이 위험한 치명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폐 전이암 치료 시에 각별히 신경 쓸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다학제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대장암에 폐 전이가 있을 때 대장 자체는 수술이 가능하고 폐 전이암에 대해서는 수술을 비롯한 곡소 치료를 적용 가능한 소수 전이만 있는 채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각의 국소 치료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 있고, 또 환자의 나이나 갖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른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적의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의 의료진들이 모여서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학제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폐 전이암 다학제 진료에서 각 과별로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외과 김영욱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대장암이 진단된 환자를 처음 보게 되는 게 외과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를 맡고 있고요. 주치의로서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를 조율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양외과 구동희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외과 대장암을 진단해 주시고 수술하고 혹은 수술을 못하는 4기일 경우에 항암 치료를 위해서 의뢰되고요. 제가 맡고 있는 항암 치료를 환자분과 열심히 치료를 진행해서 반응을 좋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폐전이가 점점 줄거나
많이 감소하였을 때 언제까지 항암 치료를 할지 고민되었을 때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여러 교수님들하고 함께 다학제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이중복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비침습적인 국소 치료 방식 중 하나인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방사선 치료는 환자가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 5, 6주에 걸쳐서 진행하는 방사선 치료와 달리 짧게는 1회에서 길게는 8회 정도 방사선 수술의 개념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 기술을 모두 동원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의학과 홍현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학에서는 기존의 영상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폐 전이암이 고주파 열치료가 가능한지를 판단을 합니다. 시술이 정해지면 환자는 입원하셔서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으십니다. 영상학과에서는 고주파 열치료술과 시술 후에 합병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혈관 흉부외과 강두영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는 폐절제술을 주로 시행하는데요. 주로 이제 영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절제가 가능한 경우, 특히나 이제 폐 기능을 많이 소실시키지 않으면서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 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관리가 끝나면 보통은 구동회 교수님이나 김형욱 교수님께서 관리를 또 하시고 계십니다.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대장암 폐전이 환자에게 수술적 절제가 아니라 고주파 열 치료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과 김영욱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장암 환자에서 폐 병변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폐전이인지 아니면 원발 폐암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술적 절제를 통해서 병리학적인 확진이 되기 전에는 두 개를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는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전신마취 하에 폐를 절제할 수 있는 수술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소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강두영 교수님은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원발성 폐암하고 전이성 폐암, 전이성 폐암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직장암 혹은 대장암의 전이를 말씀하는데요. 절제 범위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폐 기능을 살리면서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병변의 위치가 만약에 깊다면 폐절제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폐 기능 손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도 폐 기능을 많이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고주파 열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의학과 홍현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폐 전이암의 경우 폐 기능을 유지하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경우 이후에 이러한 폐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폐 고주파 열치료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열치료술은 영상 장비 유도하에 시술되기 때문에 주변의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후에 재발한 암에서도 고주파 열치료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주파 열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에게 낯선 시술 같은데요. 네, 고주파 열치료술은 영상 장비 유도하에 시술하는 시술입니다. CT나 초음파 같은 장비 유도하에 바늘처럼 생긴 기구를 피부를 통해서 폐암 안에 삽입을 한 후에 고주파 열을 발생하여서 종양을 익혀서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바늘 같은 기구를 삽입하여서 시술을 하고 국소마취하에 시술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 환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폐 기능 보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고주파 열치료술은 간암이나 간 전이암에 대해서 국내 다른 병원에서 많이 시술되고 있지만은 폐 전이암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은 시술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본원을 비롯한 국내 소수 병원에서만 시술되고 있습니다. 네, 소수병원에서만 시행한다고 하니까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이런 고주파 열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와 강점은 무엇인가요? 예, 저희 병원에서 대장암 4기로 진단되시거나 혹은 타 병원에서 대장암 4기로 진단돼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오시던 분들이 언제까지 이 치료가 끝날지 모르고 완치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지치시거든요.
항암 치료라는 건 어쨌든 부작용이 있는 가장 힘든 약 중에 하나인데 저희 종양내과 입장에서는 이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언젠가 내성이 생긴다면 환자가 앞으로 더 먼 거리를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이 혹시 최선의 혹은 최적의 상태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양내과에서는 항암 치료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을 때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수술 혹은 방사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주파술이 이 환자에게 완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그리고 힘든 항암 치료를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치료가 잘 돼서 항암 치료를 쉬는 시기가 한 달, 두 달에서 6개월, 1년, 2년, 3년이 되면 사기 대장암이라고 하더라도 완치처럼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길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다학제를 통해서 수술과 폐고주파술, 방사선 치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고주파 열 치료 이후에 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네, 고주파 열치료술은 환자가 고령이시라도 대부분 무리 없이 잘 치료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바늘 같은 기구를 삽입하여서 시술하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약 한 달 정도는 객혈이나 기흉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영상 장비 유도하에 시술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빨리 진단하여 처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장암 폐전이 환자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종양내과 구동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누구보다 사기 대장암 환자들을 많이 보는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속상하실 때 우리가 좋은 항암 치료, 좋은 표적 치료, 좋은 면역 항암제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치료의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게 함께 노력하여서 폐고주파술이나 수술, 방사선 치료로 완치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강북삼성병원 다학제팀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외과 김영욱 교수님은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대장암 사기라 하더라도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 그리고 다른 국소 치료들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저희 강북삼성병원 주치의들을 믿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방사선 종양학과 이준복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장암 폐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신에 작용하는 항암 치료하는 종양내과 교수님, 수술을 담당해 주시는 흉부외과 교수님, 영상외과 교수님, 방사선 종양학과 각 의료진들이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강북삼성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치료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 홍현표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폐전이암이라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고주파 열치료 같이 많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강두영 교수님은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다 비슷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저 직장암이나 대장암에 폐전이가 있을 경우에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저희를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장암이 폐전이가 되어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상의 진료와 끊임없는 연구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강북 삼성병원의 의료진들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전하는 의학 정보 시간 닥터 톡톡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